안녕하십니까. 이병헌 리서치입니다. 자꾸 누가 박수 치지 말라는 사람도 있대는데 뭐 이거 하던 거니까 저는 원래 좀 하던 거 계속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하여튼 내일 아침이야 연준 소식이 나올 텐데 네. 뭐 프리뷰예요. 네. 프리뷰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쟁점이 되는지 네. 그걸 알아야 이게 뭐 컨센서스가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하고 뭐 나와봐야 아는 거예요. 시장 반응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일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나오고 뭐 네. 점도표도 나오고 뭐 그런 날이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FOMC 프리뷰. 예. 네, 내일 새벽에 확인하실 수 있는 FOMC 프리뷰고요. 일단은 내일 주목하실 만한 내용은 크게 4가지 정도가 될 거다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점도표의 변경이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 매입 관련해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조정을 할 것인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 경제나 이제 뭐 현재 상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연준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일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점도표 측면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12명 인상이 17명 중에서 12명이죠. 네, 맞아요. 17명 중 12명이 지금 금리 동결, 그다음에 5명이 금리 인상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2명 이상이 5명이나 됐었다고? 네, 여기 내가 헷갈렸네. 넣어놨거든요. 그림 2번을 보시면요. 그 세 명이 25bp 50bp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5명 정도가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가 인하를 그러니까 동결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2명 이상이라도 더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과반 이제 넘는 사람들이 이제 인상을 얘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겠죠. 성장률 전망치가 정말 잘 나오고 네. 잘 나오고 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성장률이 좋으니까 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견해 나오면 약간 좀 네,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내일만 봤을 때는 금리가 조금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 보고 있고. 그래서 차장님, 그러니까 최강영 이코노미스트도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연준이 발표되고 나는 시점이 한 3시 반, 4시 반이래요. 새벽. 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이제 기자회견은 5시 이 정도까지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미국 시장이 한국 시간으로 몇 시까지 하죠? 6시? 6시까지. 맞아. 그렇게 되면은 한두 시간 정도 대응을 하는 시간인데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 사실 다음날 돼야 좀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만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큰 수 있다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면은 금리 측면에서도 좀 빠르게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선 그래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모여서 제가 몇 가지 이번 주에 회사 내부적인 어떤 회의라든가 뭐 외부적인 활동하는 것 때문에 네. 뭐 전망치를 제시해야 되니까 올해 이번 주부터 저희들은 좀 약간 그래도 반등 구간으로 간다가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하는 중인데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번 FOMC 끝나고 나서 좀 더 사람들이 살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진짜 내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거 자료 쓰면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좀 쓰고 싶었는데 너무 내일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이게 이슈기 때문에 좀 잘 못 어제 쓰겠더라고요. 저녁자료 제가 이제 은행 계신 분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 금리는 올라가겠더라고. 뭐 사실 2% 가도 뭐 그게 뭐 대수냐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1.7, 1.8 이게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연준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또 아까 말한 점도표상에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뭐 테이퍼링이 아니라 금리 인상 얘기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좀 땡겨지면서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어차피 빨라질 거고 그러니까 다 인상도 빨라지고. 빨라질 거고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그 시기 진짜 자체가 오늘 이 빨라질 시점에서 본다면 내일 봐야 되는 네, 상황에 진짜 와 내일 있다는 거.
혹시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은 4시부터 6시까지 미국 증시가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계속 하시죠. 그래서 못 일어나시는 분은 제가 자료 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금리 상승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준은 최근의 입장을 보시면은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실제 반영이 된 금리 상승이라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뭐 내일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큰 틀의 변화는 없겠지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사실 지금 연준은 고용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수입 물가 발표됐지만 시장 예상보다 또 좋게 나왔거든요.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에 물가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평가하는 부분들은 이제 또 공급 측면, 특히 뭐 국제 유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 측 그 가격 견인 상승이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러한 인플레보다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수요가 받쳐주는 인플레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기 때문에 사실 물가 상승 지금 나오는 것 때문에 뭐 정책의 스탠스가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 원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보다 그 경기를 지원하고 부양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또 전망치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나올 텐데 아마도 상향 조정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생각하는 이제 숫자가 그림 3번인데 전망치는 4.2% 그리고 물가는 1.8%입니다. 전망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다른 외사 리포트 보시면은 8%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리포트를 보시면 근데 뭐 8%까지는 좀 뭐 잘 너무 좀 높은 수준 아닐까 생각하지만 아무튼간 전망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물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연초에 그 유가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만약에 크게 반영을 하고 이게 좀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전망을 하게 된다면은 물가 역시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전망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점도표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지 연준에서 경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다를 수 있다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자본 요구 완화 조치 있잖아요. 이게 SLR이라고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본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 기준을 할 때 국채랑 지급준비금은 빼줬거든요. 지난 3월부터 1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번 달 31일에 이게 종료가 되는데 이거를 만약 연장해주지 않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에서 국채를 보유할 유인이 없어져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국채 물량이 이제 풀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SLR을 연장을 해줌으로써 보다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을 줄여주기를 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31일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약에 3월 FOMC에서 이게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하기보다는 말까지 어떻게 연준이 좀 추가적으로 해줄 건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생각해보시면은 또 뭐, 지금 1.9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통과됐기 때문에 물량 측면에서 수급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페이지 보시면요. PPPLF를 제외한 긴급대출 제도는 이제 이번 달에 다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네, 3월 8일에 나온 이 발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PPPL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소기업청이 금융기관들한테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한 자금이 있는 금융기관한테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출은 필요하다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단기자금 시장 측면의 이러한 대출 프로그램들은 그림 8번을 보시면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종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안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번 FOMC에서는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1월 FOMC 보시면은 1월에 봤죠. 1월 FOMC 보시면은
연준에서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접종을 많이 맞고 있고 5월 달에 뭐 전 국민적으로 맞게 할 거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이 백신의 집단 면역도 7월이면 된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니까. 네, 유럽에서는 빠른- 또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그러니까. 중단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빨라지니까 당연히 미국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마 좀 있으면은 우리 하우스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결국 증세 이슈랑도 연동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이번에 부채한도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3, 4, 5, 6이 여러 가지 재정 정책, 뭐 통화 정책, 뭐 이게 좀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도 낄 수 있는데 여하튼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미국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고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뭐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좋아지는 측면을 주목하는 분들은 시장을 좋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주가가 좀 앞서간 거냐에 대한 미국이 갔다고 또 우리 시장이 간다는 건 또 헷갈리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집단 면역도 좀 늦춰지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와 준다면 이런 수혜를 우리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시기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연준이 다음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이제 장기물 더 그거 안할 사주거나 것 같은데? 이런 거잖아요. 네, 뭐라고요? 그거 안 할 것 같지 않아?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금리를 놔두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다음 단계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한다고 치면은 언제 들어가줘야 되는지를 약간 그 금리 레벨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더 높아져야 생각하거든요. 생각하겠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놔둘 거다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간 전망을 쓸 때 사실 이렇게 오버슈팅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간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맞는 흐름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중에 점점 갈수록 경기가 회복 계속되고 이제 4월달 이후부터 또 2분기 이후부터 지표가 계속 좋아지면은 진짜 조정을 뭐안 받고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조금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제도 이거였는데 결국 금리가 뭐 3, 4% 가는 게 아니라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까지가 버티나를 보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나를 보다가 네. 못 버티네 하는 느낌 받을 때 정책을 쓰겠죠. 그렇죠. 네. 다른 말하면 네. 자본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뭐 주가도 그렇죠. 빠지고 이래야 조치가 나오는 거지. 뭐 이 상황에서 나올 이유는 전혀 없는.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하고 그렇죠.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오늘 내일 할 때 새벽에도 또 고생 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